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예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린 씨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하고 여행을 자주 가십니까? 아니면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랑 둘이만 여행 가십니까? 저는 자주 부모님 모시고 네. 여행 다니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여의치가 않네요. 맞습니다. 박권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가 이제 장가를 안 갔잖아요. 이 나이에. 그래서 오히려 그게 부모님하고 더 같이 시간을 좀 자주 보내는 편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 가정을 또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귀한 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주변 보면 그래서 친구분들과 여행 많이 보내드리던데 단체로 하는 여행에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힘드시진 않을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장소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도 오로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맞춰져 있다면은 보내드리는 자녀분들도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행을 할 수 있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포페런치의 장준표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미남이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페런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포페런츠라는 이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느낌이 딱 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대표님께서 직접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사명에도 나와 있듯이 네. For Parents,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연로해지셨을 때 뭐 인지 장애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저희가 좀 무엇을 도와드릴까 고민하는 기업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조부모님의 경험이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의 외출을 도와드리고 더 나아가서 여행을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돌봄 인력들을 저희가 버디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의 여행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페런치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셨는데, 우리 저 대표님이 어떤 외모를 보면은, 뭐, 포, 영피플, 뭐,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참, 이렇게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시니어 이 사업이라고 해서 꼭 시니어분만 하는 게, 저는 그거는, 글쎄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젊은 분들께서 해 주셔야지, 정말 손자의 마음, 아들의 마음으로 좀 더 케어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표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이 시니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조부모님과의 원래 되게 애착이 있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금이야 뭐 캠핑이 되게 유행이지만 과거에 이 승합차 뒷자리를 개조를 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국을 일주하실 정도로 네 그렇게 좀 활발하셨던 분이셨어요. 예전에요? 네, 맞습니다. 이 저 트렌드를 앞서가셨네요. 네, 한 30년 뭐 전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따라다녔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 80 정도에 접어드시면서 이렇게 되게 가벼운 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때 할아버지께서 이제 좀 운전을 계속하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제 면허를 반납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어떤 활동 반경이 위축되시면서 외출이 어려워지셨고 또 여행은 당연히 더 어려워지셨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패키지 여행을 저희가 보내드리기에는 아무래도 뭐 거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지시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그럼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조부모님을 좀 모시고 다닐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제가 또 전공을 사회복지를 전공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전공을 하면서 이 노인 여가 분야에서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런 트래블 헬퍼라고 어르신들의 여행을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말 필요한 서비스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졸업 전에 한번 창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학생 신분으로 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거의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어디 가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저기 연애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내가 이제 누군가를 좀 시켜서 가면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 네. 괜찮겠다.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본과 미국 트래블 헬퍼 사업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트래블 헬퍼라는 게 이제 여행 도우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협회가 전국에 이렇게 굉장히 광역적으로 퍼져 있고 또 한 10,000명 정도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혹은 간병인 이런 다양한 돌봄 인력으로 구성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일본에 가서 좀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휠체어를 이용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뭐 해외 여행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트래블 헬퍼 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트래블 헬퍼가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많이 확장이 좀 돼 있네요. 자, 사회복지를 이제 전공하셨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조부모님 때문에 초고령 사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저희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껏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민간 차원에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그런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과 같이 저희가 그런 초고령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일본의 사례들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오롯이 공적 영역에서 노인 돌봄 부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어떤 민간 차원에서 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특히나 이 고령 인구들의 여가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이나 공적 영역에서 그 눈높이를 모두 다 맞추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네. 좋습니다. 근데 기업들의 그런 지원도 그 국가나 기업들의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들의 문화나 니즈 등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특히 현 시대 시니어들의 특징은 어떤 게 가장 두드러지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떠올리면은 어떤 일종의 편견인데 이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노인이 되면은 되게 어떤 활발한 어떤 이런 사회 참여보다는 뭔가 좀 정적인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의 욕구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변화로 인해서 어떤 사회 관계망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다만 이런 그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과거와 지금 세대를 굳이 어떤 우리가 이제 코호트적 특성이라고 하는 세대 차이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과거의 어떤 그 고령 인구보다는 훨씬 사회 참여 욕구나 아니면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 줘야만 또 그분들이 계속 건강하게 잘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적 차원 그리고 저희 같은 기업들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시니어분들은 예전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그 멋쟁이들이시고 네네.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욕구도 예전 어르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60 이렇게 7080 또 뭔가 구분이 좀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돌봄 여행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5060이라는 그 액티브 시니어 대상으로 여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계기가 저희가 7080 어르신들한테 돌봄 여행을 제공하다 보니 그 7080 어르신들께서 뭐 교회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저희 서비스를 추천을 해준 것이죠. 네. 근데 그 5060 분들은 사실은 이 돌봄 여행 트래블 헬퍼인 버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젊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이런 디지털,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 되게 친숙하시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여행 구성에 있어서 뭐 요즘 2030 젊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MZ세대의 여가 문화를 저희가 활용해서 5060 분들도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요즘 인터랙티브 어떤 그런 전시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작품을 관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런 전시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저희가 권해드리고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컨텐츠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 그 수행하는 어떤 가이드분들, 인솔자분과 또 저희 고객분들이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를 디지털 환경에서 마련해드리는 등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달라지는 시니어 세대의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타사와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여행 서비스 이용하시려면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은 어떻게 측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돌봄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어떤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어떤 단체 여행, 20인 이상의 단체 여행을 신청해 주시는 것도 계시지만 이제 일반적인 고객분들은 부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소수의 5인 미만의 친구분들이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승합차나 이런 보다 버스가 아닌 작은 어떤 승합 차량들을 이용해서 보다 안락하고 좀 프라이빗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여행사들보다는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소비자분들께서 부담하는 가격이 좀 높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버디가 파견되는 비용을 저희가 시간 단위로 이렇게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버디가 한 7시간 정도 같이 8시간 정도 같이 활동하게 되면은 한 15만 원 정도 네, 그렇게 소비자분께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기타 교통비나 이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비자분들께서는 저희 회사에서 파견되는 그 버디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 버디에 대한 비용의 일부분이 저희 회사의 또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버디 비용만 들어가나요? 다른 프로그램 비용은 없어요? 그 버디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코스에 따라서 뭐 식사도 나올 수 네, 있고. 맞습니다. 예, 예. 식사나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비에 다 모두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분께서 실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식사나 여행 코스, 차량 이 각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부모님께서 어르신께서 이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건 별도예요? 네, 저희가 이제 다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네. 이제 청구 시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디 비용 외에 네, 이제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실제로 확인을 시켜드리고 네, 맞습니다. 이제 청구를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디 말씀하셨는데 패키지 여행처럼 그런 가이드가 동행하는 시스템과 약간 다른 건가요? 네, 우선 저희 버디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버디가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버디, 서브 버디가 이렇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메인 버디들은 이 가이드의 역할과 어르신들 케어를 모두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서브 버디들을 이렇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죠, 현장에서. 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서브 버디 분들은 어르신들과 1대1 밀착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어르신들을 사전에 이제 상담을 할 때 거동 상태와 인지 상태를 각각 5등급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르신들에 따라서 거동 상태, 인지 상태가 천차만별인데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하다 혹은 인지적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부분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반드시 1대1로 버디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메인 버디는 가이드의 역할을 동시에 하되 서브 버디들이 그 조금 더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1대1로 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 상태와 상황에 맞는 버디들을 파견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보통 2명 부부가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버디랑 서브 버디 이렇게 두 분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메인 버디가 있고 서브 버디가 각각 한 분 다 이렇게 붙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건강 상태에 있어서 예. 1대1로 매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휠체어를 밀려면 꼭 한 명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브버디들이 당연히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저희가 다만 그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하다라고 하면은 메인 버디가 한 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르신을 최대 4명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요즘에 이제 이런 변화들을 딱 빠르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그 회사 소개할 때 이제 7080 그리고 5060 이제 나눠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7080 분들에 대한 서비스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행을 가실 때 어떤 케어와 서비스를 받게 됩니까? 네, 우선 아무래도
자녀분들께서 많이 이제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겠죠. 네네. 네. 부모님께서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또 이렇게 자주 찾아뵐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모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만나 보면은 보통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외출이나 여행을 못한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코스에 있어서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일단은 없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에서는 탈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케이블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스토리 투어 버스 같이 각각 관광지에 어떤 탈 것을 타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과 관광 자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시에 그 이동에 대한 부담도 없어야 되지만 또 굉장히 그 이동하는 것 자체도 여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여행을 또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차량의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디들이 어르신들이 어떤 과정에서 안전하게 또 여행하실 수 있도록 교육받는 건 당연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도우미가 아니라 같이 여행을 함께하는 어떤 구성원이기 때문에 보다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또 친근하게 정말 손주 며느리 삼고 싶다, 손주 사위 삼고 싶다 이런 말들 듣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과 어떻게 하면은 즐거운 여행 동행자가 될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번 잘 눈 맞은 버디하고는 계속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나 그때 왔던 버디 불러줘.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버디분들, 선발된 버디분들이 실습 과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우선 저희 버디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필요한 서류와 또 면접의 과정이 있고요. 자격증 유무를 많이 보고 또 실제로 어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셔본 경험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통과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브 버디로서 실습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버디의 어떤 그 지휘 하에 어르신들을 1대1로 밀착 케어하는 것부터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서브 버디로서의 과정을 한 10번 이상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메인 버디로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고 당연히 어떤 그런 자격에 따라서 가져가시는 어떤 그런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차등적으로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버디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뽑는지 참 궁금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른을 좀 공경하는 마음과 이렇게 좀 싹싹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들을 보고 선발하나요? 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인성이 가장 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저희가 버디를 선발을 할 때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버디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5, 6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그 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공적 영역에 취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잘 아시는 어떤 요양보호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이런 직업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 직업들을 막상 하려고 했을 때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라이트한 어떤 일을 드리고 또 자격증을 통해서 어떤 이런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어르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들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굉장히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어르신들을 뭔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따도 되는 겁니까? 활동을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그 워낙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까 네. 저희 그 버디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90% 이상은 다 자격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우선적으로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네.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버디분들의 그런 일자리나 이렇게 일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버디분들을 특별히 기억나시는 버디분이 계세요? 아, 기억나는 버디.
예, 기억나는 버디가 뭐 모두 다 훌륭한 버디는 맞습니다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버디로 가장 많이 참여한 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가깝게 지내게 된 고객분이 생긴 그런 버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기존의 어떤 그 돌봄 종사자분들과는 다르게 이분의 연령대가 이제 20대 여성분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저희 버디로 시작을 했던 건데 처음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과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주위에서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어떤 저희가 소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과는 좀 다르게 어르신들께서 젊은 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활기가 느껴지고 네. 보다 더 편하게 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저희 서비스가 꼭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서로 간단히 밥을 먹고 뭐 그러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그 버디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젊은 친구들도 충분히 여기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도 젊은 친구들을 좋아하는구나. 그쵸. 이런 걸 저희가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녀 갖고 또 손자 갖고 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이제 예린 씨 같은 분들이 이제 가셔야지. 제가 가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뭐 왜 이렇게 어른이 왔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버디들은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한 70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70분 정도. 고객은 몇 분 정도 이제 또 함께 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또 네. 함께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22년 4월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요. 1년 9개월여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만난 어르신들이 약 4,000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4,000분의 어르신들과 네. 그럼 70명의 버디들이 다 이렇게 같이 케어를 한 거예요? 네, 이때까지 4,000분 어르신들, 70명의 버디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디들은 어때요? 다녀와서. 네. 버디들도 또 반대로 고객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오늘 함께한 어르신들은 너무 좋았다. 네. 팁도 주시더라. 뭐 네. 그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버디들의 반응은 되게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물론 그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런 어떤 그 환경이 기존에는 좀 고강도의 어떤 업무 그리고 저임금의 어떤 그런, 맞아요. 네, 구조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최저시급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상대적으로 좀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네. 돌보다가 저희 민간 기업에서 저희는 어떤 공적 영역에 계신 분들보다 한 20% 이상 임금을 드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임금을 받으시면서도 또 여행이라는 게 되게 즐거운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병상 앞에만 어떻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상호 간의 존중하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버디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병실에서 이렇게 케어만 하는 일과 달리 나가서 같이 좋은 곳을 보고 또 같이 음식도 먹고 네, 맞습니다. 예, 버디들도 같이 먹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같이 맞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은 보람도 좀 더 있고 뭔가 또 기분도 또 근데 같이 돌보는 거지만 뭔가 좀 더 네, 맞습니다. 뭐 자유로움이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교감도 하시고 소통도 되실 것 같아요, 서로. 네,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 입장에서 가장 지금 말씀하신 고객분들 중에 가장 기억나시는 고객분이 계세요? 되게 많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최고령자가 누구였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말 98세 어르신을 청와대를 꼭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어렵게 한번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고객분은 이제 저희 첫 고객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고객이지만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계속 저희와 함께 이제 여행을 가는 어르신이신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고령일 때 저희가 뵀기 때문에 여든이 훌쩍 넘은 상태에서 저희가 뵀기 때문에 이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이 건강이 조금 쇠약해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녀분들께서는 사실 잘 캐치를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명절 때나 이렇게 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버디들이 이제 어르신에 대한 건강 상태를 자녀분들께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돌봄
보험에 대한 지원들 또 어떤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같은 제도를 저희가 자녀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서 실제로 그런 판정을 받는 것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행으로 시작됐지만 이분들이 그 노후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 자녀들이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른들이 직접 내가 신청할게 이렇게 직접 신청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무래도 그 저희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뭐 이런 전단지 같은 걸로도 이제 홍보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내가 좀 몸이 불편한데 그럼 나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 분 실제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동행을 했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자식들이 다 이렇게 뭐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이제는 좀 바쁘고 뭐 가정도 있고 내가 괜히 폐를 좀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사실은 뭐 얼굴 보고 이렇게 주말에 식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식들한테 좀 폐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저희 오히려 그냥 이제 독립적으로 보다 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저희 서비스를 또 이용해 주시는 몇몇 분의 또 어르신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좋은 걸 좀 많이 알리는 게 참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1년 8개월, 9개월 된 아무래도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거의 뭐 수십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서비스를 알게 되고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뭐 단체 뭐 아니면은 심지어 노인 관련된 시설 되게 여러 곳에서 저희가 문의들을 많이 받았고 정신없는 1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홍보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시니어 TV에 자주 출연해 주시면 자동으로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송 쪽으로 앞으로 좀 계획은 많이 있으세요? 어떤 방송 쪽 홍보 계획 같은 거? 일단 불러주시는 대로 뭐 열심히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부모님 대신 신청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혹시 그 나이 제한이 있으신가요? 몇 살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그것도 또 제한이? 궁금하네요. 네. 물론 그 제한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여행사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자기 어떤 그 자녀들 입장에서 그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그리고 모시고 가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적 여력이 없으신 분들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님이 자립적으로 여행을 가실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그 4,000분 정도 어르신들의 연령 통계를 내보니까 한 78 정도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년대생, 40년대생 이제 부모님들을 두신 자녀분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좀 저희 서비스를 찾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7080 이제 여행 가이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혼자 가더라도 변수가 생겨요. 꼭 뭐 친구랑 가도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서비스를 하면서 좀 뭐 놀랐던 순간이라든가 뭔가 좀 서비스가 좀 생각대로 잘 안 됐던 순간이라든가 뭐 그런 또 기억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여행과 또 어떤 이 돌봄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같이 어떤 중첩돼 있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제 어르신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여행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못 지켰던 적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동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는 한 노인 관련된 시설에서 되게 신의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우리 시설의 어르신들을 꼭 강원도를 한번 보내고 싶다. 이제 서울에 계신 시설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그래서 하루 만에 그 강원도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무리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꼭 영월로 단풍을 보러 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월 단풍. 네, 예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요청을 하셨으니 또 초기 기업이다 보니
무조건 다 해야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8시쯤 오전 8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다. 이제 뭐 포탈에 있는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4시간 정도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시에 출발을 하면은 12시에는 점심을 드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검색을 했던 시간이 저희가 아무래도 저녁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8시에 출발을 하니까 네. 굉장히 영동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막혔었고 또 그날따라 2차선을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도로에서만 6시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쳤었고, 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마침 근데 다행히도 제가 서비스를 나갔었을 때요, 버디로 저도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버스 안에서 정말 크게 한번 사과를 드리고 또 이렇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네. 그래서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일정 부분 금액을 선생님께 이제 환불을 해드렸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지켜져서 네. 저희가 좀 실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이제 점점 또 서비스가 더 나아지고 개선이 됐겠죠. 그 이후에 이제 여행사 직원분을 또 채용을 해서 개선을 예. 해 나갔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이게 저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차 안에 있으시면 일단 맞아요. 어지럽고 멀미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잘하셨네요. 이렇게 변수라는 게 여행에서 묘미가 되기도 하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찔한 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5060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위한 여행 서비스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여행 서비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그 저희 주식회사 포페런츠에서 제공하는 돌봄 여행은 For Parents라는 이름 그대로 나가지만 네. 저희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여행의 이름은 브랜드 이름은 아너드입니다. 그래서 아너드요? 네, 명예로운이라는 뜻이고요. 아. 네, 저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제 부모님 세대를 위한 그런 여행인데 저희 부모님들을 봤을 때 과거에는 어떤 뭐 X세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뉴 시니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 어떤 젊은 층과 그 향후했던 그들의 어떤 젊었던 생활의 그 문화라는 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도 더 낭만이 있었고요. 다만 이 어떤 그 가정이 생기고 또 자식들을 돌보고 또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위치들을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세대라고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네. 온전히 이제 조금은 자식들도 독립을 하고 나도 이제 은퇴 전후로 조금 더 시간이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경험들,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어떤 아너드라는 이름을 또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국내 패키지 서비스를 일단은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패키지 여행하면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만 패키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50대부터는 좀 편리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이 패키지 여행의 단점은 불특정 다수랑 가는 것이지만 또 거기에 대한 장점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창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어떤 편리함을 제공을 해드린과 동시에 그 컨텐츠를 잘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창구로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패키지 상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너드 클럽이라고 저희가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클럽 회원이 되시면은 어떤 편리함 측면에서는 버스 좌석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비행기처럼.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앱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여행 비서분들과 편리하게 소통을 하는 뭐 이런 것들, 뭐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근데 뭐 불특정 다수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 민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앱을 통해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좀 전달해 화장실도? 드릴 수-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앱으로? 것들. 네. 그리고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추후에는 저희가 그 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소셜링 기능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저 내 대각선에 있던 사람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하면은
그분을 친구 추가를 해서 그분의 어떤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프로필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또 그분과 같이 여행을 가실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아너드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60은 약간 좀 사교성 네, 좀 맞습니다. 짙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7080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는데 네. 5060은 자녀들이 그 생각보다 좀 어린 분들도 많고 5060이 또 워낙 또 요즘 젊기 때문에 네, 네. 직접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저희가 5060 아너드 서비스는 모두 다 직접 저희가 고객분들 대상으로 실제 홍보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방송 홍보는 이제 얘기를 좀 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 올해는 이제 좀 방송 쪽도 많이 홍보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조부모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되신 거잖아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교수님이나, 제가 이런 사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대 시죠? 대학교도 그것도 졸업하기 전에. 그랬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지금도 제가 조금 아픈 부분이 하나 있다면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일부 교수님들께서 특히나 제가 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준표야 그거는 이미 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공적 영역에서 이건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의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뭐 이런 어떤 봉사활동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사실 하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사실 2년 전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고 나서 2년 사이에 시니어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졌고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우려와 의심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어떤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네. 주변에서 더 응원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앞장서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개척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요즘은 뭐래요? 뭐 이제 자기가 틀렸대요? 조금 민망해하실 것 같은데. 뭐 응원을 열심히 뭐 해주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네. 얼마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이게 또 자랑스러우셔서 네. 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유, 우리 제자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교수님도 내심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네. 그렇다면 비슷한 업체들이 또 막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네. 경쟁 업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직접적인 경쟁 업체는 아니지만 이런 트래블 헬퍼의 개념이 유사하게 있었던 분야가 이제 무장애 관광 사실 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무장애 관광 업체들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타겟해서 저희가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이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네. 예. 근데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경쟁이라기보다는 어떤 저희 같은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들을 더 많은 고객분들과 보호자분들 또 자녀분들께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회사들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약간 도움받고 경쟁하고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요즘은 가장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고령 사회를 2010년 초반부터 겪은 일본, 선험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선험국 일본의 사례를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일본에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저번 달에도 이제 2번이나 일본을 다녀오면서 저희보다 먼저 돌봄 여행을 시작한 회사들의 어떤 그 대표와 실무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안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페런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너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그 부모님 세대 5060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정말 열심히 개발하는 것, 또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이 기존의 패키지 시장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현장 나가서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또 우리 버디분들이 또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서 혹시라도 또 이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넘어지시기라도 한다면
또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또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정말로. 많은 점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제 본인도 또 언젠가는 시니어가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를 좀 행복하게 살려면은 경험으로 사업을 하면서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점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Well Aging Life for Seniors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비전이 건강 수명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을 증진한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80 중반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건강 수명이 한 70 중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10년 동안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어떤 산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건강 수명을 증진할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고 보니 네. 어떤 그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계속해서 사회 참여의 빈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그 사회 참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어떤 사회 관계망에 단절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매개가 여가 그리고 여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게 진짜 근본적인 안티에이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승전 여행입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시니어 여행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좀 있나요? 우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는 과거에 그 단카이 세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이 네. 일본도 이 단카이 세대가 이제 고령 인구로 편입됐던 그 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 정도의 시기였었는데요. 그 시기에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행사가 연매초가 1조 원이 넘는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포페런치와 같은 그 돌봄 여행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일본에는 뭐 제가 알기로만 한 10개 정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들이 어때요? 우리 포페런치에게도 좀 많은 어떤 자극과 영향과 네. 좀 성공에 좀 도움이 됐는지요? 그런 기업들을 실제 일본에 가서 정말 수차례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과의 단순히 만남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돌봄 여행의 매뉴얼에 대한 어떤 계약을 논의한다든지 또 그런 어떤 일본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의 상품을 저희가 대행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얻어가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은 물론이고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이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게 단순히 영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정말 그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이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기업으로서 기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들이 굉장히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께서 다 갖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시니어분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일본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시니어 분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새로운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창출의 의미에서 저는 버디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이 버디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또 수입이 또 어느 정도 돼야지 또 많이 지원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요양보호사 분들의 시급이 12,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많이 받아가시면은 13,000원 중반 정도까지 그렇게 받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버디들의 평균 시급은 15,000원으로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부터 1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다른 그 요양보호사나 돌봄 어떤 종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경력이 더 있다고 해서 더 내가 어떤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저희 버디들은 경력이 계속 쌓이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차등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제 정부 부처에서도 저희 민간 기업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돌봄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버디들 분들 중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꽤 되십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혹은 내가 새롭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땄는데 어디서 활용할 데가 없을까 이런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어떤 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창구로서도 저희가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일하는 조건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 개념 네. 그리고 뭐 그때 일 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두 가지 다른 지금 혼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혼용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버디 분들은 이제 긱이라고 하는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계시긴 해서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향후 목표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시니어 산업에서 저희가 창업을 한 지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이 저희 서비스의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또 저희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 계속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페런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여행으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 여행으로 만났던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케어 플래닝이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 안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돌봄 영역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안워드는 저희가 그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만난 고객분들을 저희 기술로 한번 되게 편리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의 여가 생활 빈도를 높이고 사회 관계망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앞장을 설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아주 젊고 또 포부가 넘치고 아주 당당한 젊은 사업가 포페런치의 장준표 대표님과 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에서는 시니어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